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존감은 과거에 대한 회상. 어린 시절에 사랑 많이 받았고, 나는 엄마한테 늘 이쁨 받았고, 내가 뭐를 하는 건 늘 성공했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는 느낌을 자존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과거에 대한 회상인 거죠. 자신감은 미래를 향해서 나를 쏘아 올리는 에너지 같은 힘이라고 표현을 했었답니다. 사실은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반복적으로 쌓아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챙김을 하면 내 감정과 친해지고 자존감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창수의 마음정비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교수님,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자신감과 자존감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개념적으로는 그냥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정의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면의 믿음이 자존감이죠. 근데 자신감은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라는 내 능력에 대한 믿음, 그거를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신감은 자존감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 두 번째가 자기 조절감, 세 번째가 자기 안정감인데 자기 효능감이라는 그 안에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거든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내가 안 해본 편집인데 내가 안 해본 강의인데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내가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걸 했었어. 과거에 대한 자부심 플러스 이건 내가 안 해본 거지만 조금만 공부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미래에 대한 자신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 개가 모여 있어야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이고 자기 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신감이거든요.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존감은 과거에 대한 회상. 어린 시절에 사랑 많이 받았고, 나는 엄마한테 늘 이쁨 받았고, 내가 뭐를 하는 건 늘 성공했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는 느낌을 자존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과거에 대한 회상인 거죠. 자신감은 미래를 향해서 나를 쏘아 올리는 에너지 같은 힘이라고 표현을 했었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존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신감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감은 넘치는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들 우리 왜 근자감 높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신감은 되게 높은데 근거는 별로 없어. 그냥 할 수 있다고 덤벼. 근데 실패하죠. 그리고는 한없이 무너져. 이런 사람들이 자신감은 높고 자존감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과가 좋을 때는 굉장히 당당하고 빛나요. 그리고 막 떠 있어. 근데 한 번 실패하거나 윗사람한테 한 번 비난을 받으면 아주 쉽게 무너지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본인의 가치 전부를 내 내부가 아니라 주변의 평가, 그리고 내가 이뤄낸 결과물,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성적, 내가 나온 대학교, 내 학벌, 내가 번 돈, 그게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과가 흔들리면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반면에 자존감 자체가 튼튼하신 분들은요, 실패를 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오늘 잘 안 된 건 내일 하면 되지. 제가 만약에 자존감이 그렇게 낮으면 유튜브를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이 몇 명만 봐주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많이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실패를 능력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상황의 문제 또는 과정의 문제. 오늘 잘 못했어? 보완해서 내일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자신감은 하늘같이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서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완벽주의 성향이 아주 높고요,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늘 최고여야 돼요. 늘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요, 늘 인정받아야 돼요. 나는 늘 칭찬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비판받으면 나는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내가 가진 내 내면의 자존감의 토대는 별로 없고
자꾸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몸은 허약하니까 누가 내 껍데기 그 갑옷 같은 내 옷만 벗겨내면 나는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을 일반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칭찬 갈구형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한다 소리 들을 때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한없이 질투하죠. 주변에 있는 저랑 동년배 분들 중에는 심지어는 S전자 회장님이나 SK 닉스 회장님 부러워하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그러지는 맙시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자존감 높은 분들은 특징들이 몇 개 있죠. 이분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되게 관대하고요.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객관적이고요.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요. 비교를 잘 안 해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옆 사람이 성공을 먼저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 됐으면 잘 됐어. 아주 축하해.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요.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타인이 나보다 먼저 성공을 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기준이 내 내부에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 기준을 내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존감 높은 분들은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과 다 친하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무례한 사람들이 나한테 무례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내가 못하는 거는 그냥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무조건 하겠다 그랬다가 상처 입고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근데 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거절을 당당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고 그게 내일도 그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계 설정 능력, 이게 낮은 사람들은요, 지난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바보, 가로치고 무례한 사람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들은 경계를 지키고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 높은 분들의 특징은요, 실수를 인정해요.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 실수했네. 그렇지만 그걸로 본인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실수했다고 나는 못난 놈이고 능력 없는 놈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죠. 다만 이번엔 실수했어, 다음엔 이렇게 합시다. 일이라는 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물론 한 번에 다 잘하는 부러운 인간들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다 보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 그거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행동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 실수가 나라는 인간의 가치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 나한테 그 악마 같은 존재로 나를 괴롭히는 무례한 사람들한테도요, 당하지 않고 배워요. 인생에서 뭐든지 배울 수가 있다는 걸 알죠.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뭘 배울까요? 우리 반면교사를 배울 수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을 3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타고난 성품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라서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타고나길 긍정적이고 근자감 높게 태어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 보죠. 그렇지만 사실은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반복적으로 쌓아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나와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자존감은요, 결국 내 스스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신뢰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신뢰감은요, 거창한 목표, 예를 들어서 S대 법대, S대 의대 이런 걸 간 성공이 아니고요. 매일의 작은 약속입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10분 이상 걷기, 잠자기 전에 5분은 책 3페이지 이상 읽기.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맨날 못해요.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을 스스로한테 하되 그걸 매일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뇌는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스스로에게 설득시키는 거죠. 이게 자기 신뢰감의 기본적인 토대가 돼요. 두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내 가치를 확인하는 자기 가치 확인 연습이에요. 아침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야. 저 정신과 의사인데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나는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기 주문처럼 하고 출근하거든요. 뇌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글로 쓰거나 아니면 소리내서 말하게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전두엽의 자기평가회로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레벨이 낮아지는 효과가 증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할 때 아무도 몰라도 돼요.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혼자 샤워할 때 중얼거리기만 해도 돼요. 나한테 친절한 말 한마디, 내가 됐으면 하는 내 모습을 한마디씩 확인시켜주는 자기가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는 연습이에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편한 거를 피해요. 내 감정을 회피하는 거죠. 일하고 싶은데 일하기 싫어. 공부하고 싶은데 오늘 밤새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공부하기 싫어. 저 사람한테 솔직하게 내 감정을 얘기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떡하죠? 불편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술 먹고, 외로우면 SNS 보죠. 우리 공부하기 싫을 때 제일 하기 좋은 게 SNS 보는 거잖아요. 화가 나면 다른 걸로 주의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감정이라는 거는 회피한다고 사라지는 거는 아니죠. 오히려 내 마음 안에 숨어서 더 강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나 지금 외롭구나.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반복하다 보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그 감정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명상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마음 챙김이라는 건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울증 약 먹으면 나오는 효과가 전두엽을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운동도 우리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마음 챙김을 하면 내 감정과 친해지고 자존감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그때그때 이름표를 붙이고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작은 약속을 지켜서 자기 신뢰감을 쌓으세요. 내 가치를 확인하는 언어를 매일 아침 한 문장씩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인식하고 내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이 세 가지가 내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음정비사 한창수였습니다.